자, 공지 하나 하고 오늘하고 목요일하고 이 관계사 수업을 할 건데 상용고는 내신 대비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이 문법은 관계사까지는 마무리 해놓고 가고 싶어서 관계사 이번 주까지는 문법 수업 할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상용고 6시 반 30분 일찍 와. 상용고 왜? 뭐? 서원고는 7시에 그대로 오고 6시 반 이번 목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부터 그리고 서원고도 내신 대비를 빨리 들어가기는 할 건데 너네가 10월 21일인가? 요때가 시험이야. 상영고는 9월 23일이고 미쳤지 그치? 한 달 차이가 나. 내가 서원고 상영고를 가르치는 게 2010년부터 2012년부터 내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서원고 상영고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 달씩 내신 기간이 차이 나는 건 처음이야. 처음이야, 처음. 그러니까 길어봤자 진짜 많이 하면 일주일, 한 10일 정도 차이 났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때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가 추석 연휴야. 그런데 서원고는 시험이 요때부터야. 그러니까 너네는 사실상 요 한 주를 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주. 9월 1일부터 하면 6주야.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내신 대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상영고는 다음 주부터 만약에 한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4주밖에 없어. 그러니까 빡빡해.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목요일부터 바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따라오면 되고 그래서 이제 나눠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상용고가 먼저 시작하니까 30분 앞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고 근데 이번 주 목요일은 상용고도 내신 수업 한 다음에 관계사 수업까지는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2시간을 수업하는데 1시간은 내신을 수업하고 1시간은 관계사 수업을 한다. 어? 이번 주 목요일에는 오늘 배운 거 보지.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목요일날 배운 거 내신이랑 이거랑 둘 다 보지. 그리고 내신 때도 비슷하게 진행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복습 시험 보는 형태로 시험을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볼 거야. 우리 예전에 작년에 봤던 거 보면은 너네 뭐 해석 시험이랑 단어 시험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근데 그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너네가 그냥 해석만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공부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좀 안 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문법, 그다음에 어휘, 해석 이거를 망라해서 좀 시험 볼 테니까 알아두고 그다음에 수업했던 내용이랑 수업한 것만 잘 들어도 낼 수 있게 풀 수 있게 만들 테니까 지금 여기 몇 면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제 성적으로 보면 좀 아픈 친구들이 있어 우리 학원에. 아쉽지만 많이 아픈 애들이 가끔씩 있어. 경민이 좀 회복했나? 좀 아픈가 아직? 아직 아픈가? 잼민이 아직 태인이가 많이 아파. 태인이가 많이 아파. 태인이 치료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아픈 친구들도 조금 치료할 수 있게끔 내가 효민이 많이 건강해졌지. 걷지도 못했는데 지금 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기본기를 잘 다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네 열심히 시험지 만들어 줄 테니까 좀 공부해갖고 와가지고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내가 사람 불러가지고 요거 그
그 녹화 요거를 한번 손볼 거거든. 그래서 가능하면은 모든 수업을 다 녹화를 할 테니까 집에 가서 특히 주말 같은 때는 좀 다시 보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그냥 서원고는 다음 주에 계약하자마자 그냥 교과서 수업할 수도 있어. 교과서만 너네 교과서 2학기 교과서 다르지 않아? 똑같나? 받지 않았어? 새로? 모르나? 아직 모르나? 새로 있지. 2 영어 2. 그래서 아마 거기 1과 아니면 2과를 나갈 거니까 너네는. 그래서 그냥 그 다음 주에 계약하자. 너네 언제 계약이라고? 이번 주 목요일? 목요일 계약하면은 서진이가 나한테 교과서 몇 간지만 얘기해 주면 되고. 잘할 수 있지 서준아? 대답을 안 하네. 저래놓고 보낼 거면서. 그럼 되고. 하경이가 보내도 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예정은 9월 1일인데 가능하면은 다음 주부터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오늘은 관계사 가도록 하자. 관계사 2번 나눠서 수업할 거고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아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2개만 수업할 거예요. 2개. 관계사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이해. 수업 시간에는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잘 들어야 돼.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관계 대명사는 잘 들어. 형용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자, 그럼 너희들이 지금 잠깐 생각을 머릿속으로 해봐. 형용사절 접속사에서 형용사절이 의미하는 것과 접속사가 의미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접속사 공부했어요.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 테고요. 형용사절 접속사가 무슨 의미일까? 야, 은수야, 네가 아까 가져간 거는 어디 있던 거야? 아, 저기 있었어? 형용사절 접속사. 형용사는 명사 수식. 알고 있죠? 형용사는 명사 수식. 접속사는 뭐 하는 애였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애. 그러면 이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관계사라고 하는 애는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되는데 어떤 하나의 문장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인데 명사를 수식한다. 이게 관계대명사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이러면 너네 머릿속으로 야, 관계대명사 뭐야? 라고 물어보면 보통 who, that, which 이런 거 얘기해요. 맞아, 맞는데 그렇게 공부하면은 우리가 성적이 나오기 힘들고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형용사절 접속사다. 오케이, 형용사가 뭘 꾸며준다고? 명사를 꾸며준다.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면서 명사를 꾸며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냥 접속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접속사는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있어. 오케이? 그 얘네 둘이 원래 따로 서로 별개의 문장이야. 2개가. 나는 경민이를 싫어한다. 나는 효민이를 좋아한다. 이 2 문장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이 문장을 하나로 합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치? 뭘 집어넣을래? 나는 경민이를 싫어한다. 아, 바꿔줄게. 나는 경민이를 좋아한다. 그런데 나는 효민이를 싫어한다. 내가 지금 뭐 집어넣었어? 그런데 라는 접속사 집어넣었지. 이게 접속사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원래는 A라는 애랑 B라는 애 사이에 접속사를 그냥 쓰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그러면 원래는 이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어때? 그냥 둘 다 완전한 문장이어야 돼. 이게 접속사의 기본 개념이야. 맞아? 하나도 안 어렵지? 그치? 자, 근데 얘는 좀 달라. 얘는 접속사인데 명사를 꾸며준대.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상황에서 원래는 A를 전체를 다 쓰고 접사를 쓰고 B를 전체를 다 쓰는 거야.
나는 경민이를 좋아한다. 그런데 나는 효민이를 싫어한다. 이거야. 자, 근데 관계대명사는 이 관계대명사 얘야. 얘는 이 A에 있는 어떤 명사와 똑같은 역할을 해. 똑같은 애를 지칭해. 관계대명사잖아. 대명사가 뭐야? 태인아, 대명사가 뭐야? 앞에 있는 뭐를? 앞에 있는 어떤 대명사가 뭐야?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오, 그렇지. 똑똑하네. 미쳤네.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니까 얘가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대신해. 오케이? 근데 그 명사는 여기에도 들어있어.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샀어. 차를 한 대 샀어. 차를. 이게 한 문장. 근데 이 차가 비싸. 이 차가 비싸. 올 연말에 내가 차를 사야 되거든. 주희야, 내가 무슨 차를 살 것 같아? 아반떼? 아반떼 욕하지 마. 아반떼는 내가 2010년에 사서 2017년까지 탄 차야. 주희야, 내가 뭘 살 것 같아? 제네시스. 제네시스 고려 중이야. 아무튼 내가 우리 집이 되게 안 비싼 아파트인데 되게 저렴한 아파트인데 우리 집에 되게 비싼 벤츠가 한 대 있는 거야. 우리 집 주차장에.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저 차를 사야겠다 하고 검색해봤더니 얼마인 줄 알아? 한 1억 8천에서 2억 2천 정도 하더라고. 우리 집이 4억이 안 되거든. 우리 집이 내가 살 때 3억 3천인가에 샀는데, 물론 3억 3천이 다 내 돈은 아니고 내 돈은 그 중에 300만 원 정도 들어있고 은행에 3억 한 2,500 정도 갖고 있는데 사고 싶더라고. 너무 멋있어서. 목표야. 어쨌든 나는 차를 샀다. 이 차는 비싸다야. 자, 이 두 문장을 합쳐봐. 원래 기본적으로 합치면 어떻게 돼? 잘 들어 얘들아.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네들이 개념적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업입니다. 나는 차를 샀다. 근데 그 차가 비싸.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아니, 그리고 그 차가 비싸.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대로 할게. but. 이 차는 됐어? 이렇게 합치잖아, 우리가. 오케이? 이렇게 합쳐도 돼. 이렇게 합쳐도 돼. 자, 근데 영어는 두 가지를 싫어해. 첫 번째,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긴, 언어는 다 마찬가지긴 해. 첫 번째 뭘 싫어할까? 중복을 싫어해. 중복. 오케이? 겹쳐지는 걸 싫어해. 그래, 안 그래? 예영아, 너 지금 자려고 폼 잡고 있잖아. 톡 개면 졸리다니까? 톡 개면 졸려. 오늘 은수가 아니라 예영이야? 야, 중복을 싫어해. 똑같은 거를 또 말하는 걸 싫어해. 두 번째 뭘 싫어할까? 긴 거를 싫어해. 나이스. 중복과 긴 거를 싫어해. 자, 그래서 여기도 차가 있는데 여기도 차가 있는 걸 싫어해. 그래서 이걸 뭐로 바꿀까? 보통 앞에 있는 명사를 또 똑같이 써야 된다면 뭘 바꿀까? 이걸 대명사로 바꿔. 그치?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로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수로 바꿔. 첫 번째는 나는 샀다 차를. 근데 그것은, 그 차는이 아니라 근데 그것은 비싸. 이렇게 바꾼다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복을 싫어해서 더 칼을 이수로 바꿨어. 자, 이번엔 긴 걸 싫어해.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but과 이 it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but이라는 접속사와 it이라는 대명사를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하나를 떠올린 거야. 물론 내 내피셜이야. 실제로 관계대명사가 저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내가 공부할 때는.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접속사 but과 대명사 it을 합칠 수 있는 애를 하나 개발한 거야.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탄생을 한 거야. 관계대명사는. 다 이해했어? 자, 정리해볼까? 관계대명사는 뭐라 했어? 형용사절 접속사.
접속사인데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애. 근데 얘는 뭐하고 뭘 합친 거다? 접속사와 관계 대명사니까 재민아 뭘 합친 거야? 접속사와 관계 대명사니까 뭘 합친 거야? 관계 대명사잖아. 녹화 중에서 이건부터 했고 접속사랑 뭘 합친 거라고? 그냥 대명사를 새끼야. 접속사랑 뭘 합친 거라고? 대명사를 합친 것이다. 접속사랑 대명사를 합친 게 뭐라고? 관계 대명사. 그렇지. 알겠어, 경민아? 자, 관계 대명사는 그래서 다시 갈게요. 형용사절 접속사이면서 명사를 수식하니까 이걸 정리하면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친 것이다.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일단 누가 어딘가에서 관계대명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어, 다이야? 어디 아파? 왜 마스크 썼어? 감기 걸린 건 아니지? 이렇게 신경 쓰는 세심한 선생님이잖아. 뭘 웃어, 지우야. 뭘 웃어, 왜. 자, 그러면 봐봐. 주격 관계대명사야. 자, 무슨 의미야? 주격 관계대명사. 문장이 두 개 있었어. 그치? 문장이 두 개 있었는데 얘를 하나로 합쳤어. 하나로 합칠 때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와, 자 여기 봐봐, 이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 더 카라는 문장의 주어와 앞에 있는 어떤 명사가 겹쳐지는 현상이야. 문장이 두 개인데 두 번째 있는 문장의 주어와 앞에 있는 명사가 겹쳐질 때야. 그래서 이 but과 it을 합치면 뭐로 바뀌어? 위치로 바뀌지. 그치? 위치. 자, 위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데 이 대명사가 뒷절에 주어 역할을 한다. 뒷절에 주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생각해봐. 주격 관계대명사 절에는 뭐가 빠져 있을까? 뭐가 빠져 있겠을까? 뭐가? 주격 관계대명사잖아. 뭐가 빠져 있어? 주어가 빠져 있죠. 이거 어렵나?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렵죠? 주격 관계대명사. 야, 너네 그런 거 배우지?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 불완전한 절이 온다. 뭐가 와? 불완전한 절이 오지. 왜? 그게 지금 설명이 된 거야. 야,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내가 지금 거의, 물론 앞에 좀 약간 이상한 얘기도 했지만, 한 15분 썼어.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근데 이거를 10초면 설명할 수 있어. 10초면 얘기할 수 있거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들아, 관계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는데, 얘는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와. 이렇게 얘기하면 10초면 끝나, 설명은. 야, 근데 이 정도의 설명은 그냥 책에도 나와 있고, 어느 누구한테 가서 공부해도 이 정도 설명 든다. 그리고 너네가 이런 설명을 지금까지 한 32,500번쯤 들었을 거라고. 오케이? 그러지 말라고. 이제부터 기억하라고 내가 15분 쓴 거라고. 경민아 기억해 못해. 이래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지. 그렇지. 네 말 맞아. 자, 다시.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는 이유를 설명했어. 왜? 뭔가 하나 겹친 게 빠져 있을 거거든. 주어가 빠져 있거나 목적어가 빠져 있거나 소유격은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뭔가가 하나 빠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뒷절은 불완전한 절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보자. 우리는 현재 사고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대 안에 존재한다. 자, 사고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대. 자, 이거 하기 전에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어떤 형태로 써있지? 네, 그걸 안 했네. 지금 보니까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형태는 뭐였죠? 자, 이것만 기억합시다.
뭐지? 관계대명사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지금까지 이론적인 설명을 했고 이제 실전적으로 얘기를 해서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이 문장은 명사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명사가 있어야 되겠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앞에 있는 명사. 그래 은수야 뭐라고? 그래서 선행사 크게 얘기해. 괜찮아. 어? 엄마한테 보내줄게. 이거 너 대답한 거 어떻게 보내줘? 선행사가 앞에 있다. 선행사.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뒤에가 절이 나와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형태. 자, 머릿속엔 이걸 기억합시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선행사, 관계사, 절. 그래서 이 절이 얘를 꾸며주는 형태. 그래서 너네가 어딘가에서 내가 됐든 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어떤 선생님이 얘가 관계대명사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너희들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거 찾아야지. 오케이? 이거 찾아가지고 이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킬 연습을 해야지. 봐봐. 현재 사고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대. 영작해봐. 뭐부터 나와야 된다? 선행사. 선행사가 뭐다?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 내가 좋아하는 태인이. 이러면 태인이부터 써야 된다. 했어? 서진아? 열심히 풀고 있는 서진이. 서진이부터 써야 된다. 오늘 지각을 하지 않은 다이. 다이부터 써야 된다.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대. 뭐부터 써야 돼? 뭐부터 써야 돼? 그렇지. 그게 뭐야 영어로?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대. 뭐부터 써야 돼? 뭐부터? 명사, 선행사부터. 그렇지. 오, 나이스. 그거 썼어? 썼으면 선행사 썼으면 뒤에 뭐 쓰라고? 관계사 쓰라고. 관계사 쓰라고.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얘 단어 모르면 알려줄게. embrace가 뭐야? 얘가 수용하다. embrace가 수용하다. diversity 요게 뭐야? 요게 다양성.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대. 수용. 다양성을 우리나라 말로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대인데 영어로 하면 시대 수용하는 다양성 이렇게 가는 거야. 어순 참 그지 같다, 그렇지? 어순 참 그지 같다. 효민아 자신 있게 말해봐. 어떻게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엘와 다 그다음 알맞은 관계대명사 추가. 추가. 너 고깃집에서 고기 추가는 잘하지? 그지? 이런 거 왜 추가 못해? That embrace the diversity 이렇게 가죠? Diversity of thought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틀렸는데? 뭐로? 생각? 아니 그거 말고. 잘했어. 말은 좋았어. 뭐 틀렸는데 하나? 뭐 틀렸는데? 가장 기본기 하나 틀렸는데? 그렇지. 야, 주격 관계대명사면은 얘가 선행사고 얘가 결국은 이렇게 주어가 되는 거였잖아. 우리가 개념으로. 뒷문장에서 이렇게 동사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주어 동사 수일치 해야 돼, 안 해야 돼? 얘가 수일치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너 둘 다 크게 했다, 그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다 s 붙이는 거 알고 있나 모르나? 알려줄게. 이제 앞으로 하나씩. 알았어? 하나씩 알아가. 알겠어? 주어가 3인칭 단수 동사에다 s 붙여 안 붙여? 붙이지. 붙인지 왜 크게 말을 못해 임마. 셀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돼야죠. 맞아요. 이렇게 돼야지. s 붙여줘야지. 생각할 수 있어야지. 수일치 기본적으로. 수일치 태일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봅시다. 여러 직원들이 그의 리더십 기술로 인해 존경하는 그 경영자는 종종 동기부여를 하는 대화를 하고 한다. 종종 이게 동기부여를 하는 대화를 한다 이거야. 그럼 여기는 없어. 뭐야? 여러 직원들이 그의 리더십 기술로 인해 존경하는 그 경영자는 뭐부터 써야 돼? 그치, 그 경영자부터 써야지. 오케이? 그 경영자. 일단 이거 한번 해봐.
그 경영자부터 쓰는 거야. 태인아, 경영자 누구야? 여기서 영어 뭐야? 경영자? 매니저겠네. 그지? 오케이. 매니저부터 써야겠지. 근데 보면은 그 경영자가 있고 여기는 여러 직원들이 존경하는, 여기 주어 동사가 있어. 이렇게 그 경영자 뒤에 쓸 말이 주어 동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관계대명사를 목적격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목적격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부러 설명하기 전에 한번 해보라고 했어.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고, 주격은 선행사가 있고 대시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동사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 그죠? 예.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고 대시 있고 뒤에 뭐가 나와?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장도 여러 직원들이 그의 리더십 기술로 인해 존경하는, 뒤에가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된다. 그럼 뭐부터 시작한다고? 더 매니저. that. 자, 여러 직원들이 존경하는, 어떻게 할래? 여러 직원들이 존경하는, 여러 many employees 이렇게 되겠네. many employees. 존경한다는 뭐야? 존경한다는 뭐 있을까? admire. 그렇지. 뒤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기까지 쓰는 게 중요해. 여기 쓰는 게 중요해. 많은 직원들이 존경하는 매니저. 이렇게 가는 게. 됐죠? 자, 된 건 아니고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 그렇게. 자, 세 번째, 여기는 바로 갈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이건 좀 어렵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주격은 who를 쓰기도 하고 which를 쓰기도 하고, 사람일 때, 그치? 사람일 때 who, 사물일 때 which, 공통으로 that을 써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목적격일 때는 whom을 쓰죠. whom. 근데 목적격의 whom에서 m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냥 who를 쓰기도 해. 그 다음에 which는 그대로 which고 that도 그대로 that이에요. 자, 그런데 소유격은 있잖아요. 그냥 whose 하나입니다. 소유격은 선행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whose 하나예요.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 물론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긴 하거든. 근데 요거는 지금은 굳이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밖에 없다. 선행사가 사물이다 하더라도, 사람일 땐 당연하고 사물이다 하더라도 무조건 whose를 쓴다.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냐? 잘 들어. 선행사, 그 다음에 whose, 이건 형태가 이렇게 돼. 뒤에 명사가 나와. 그리고 동사, 이렇게 되거든요. 선행사, whose, 명사, 동사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포인트가 해석이야. 선행사의 뭐뭐뭐가 뭐뭐하는 선행사. 자, 이렇게 한번 돌아와야 돼. 자, 이 흐름을 이해해야 돼. 물론 이거보다 더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다시 선행사의 명사가 뭐뭐하는 선행사. 자, 이런 문장 있다 칠게. He is the man whose son is a soccer player. 자, 얘가 선행사야. 얘가 명사고 얘가 동사야. 어떻게 간다고?
이것의 이거가 뭐뭐하는 예 이렇게 간다고. 자,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는 그 사람의 아들이 축구 선수인 사람이다. 이렇게 가는 거. 다시 그는 그 사람의 아들이 축구 선수인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 안 하지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지. 우리 뭐라고 말해? 야, 저 사람 아들이 축구 선수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말은 그렇잖아. 우리 말은 그런데 그 말은 영어로 이렇게 한다고. 근데 쉬운 문장은 그냥 가지만 어려운 문장은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 쉬운 문장으로. 그러니까 whose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두 번 오는 거야. 이것의 이것이 뭐뭐하는 이것 이렇게 두 번 오는 거야. 두 번. 자, 얘는 해석을 한번 해볼게. 여기를 얘가 선행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명사, 동사야. 어떻게 간다고? 이것의 이것이 이거 하는 얘 이렇게 간다고. 한번 해봐. 너네들 한번 해봐. 속으로 한번 해봐. 해석 어떻게 할 것인지 저거를. 내가 지금 말한 대로 한번 해보라고. 이해를 하라고. 이런 걸 따라하면서 감각을 찾는 거야. 아,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문장에서 후즈가 나왔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고. 감을 잡으면 감. 경민아, 축구는 감 아니야? 프리킥 찰 때 맨날 쳐다보면 어떻게 돼? 감이 오잖아. 그래 안 그래? 감이야 감. 모든 건 감이라고. 자, 어떻게 돼? 이 상은 주어진다. 이 상은 주어진다. 학생들의 성적이 베스트인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상하지만 이렇게 하라고. 이상하지만 이렇게 하라고. 학생들의 성적이 베스트인 학생들에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예쁘게 할 수 있어? 이 상은 성적이 베스트인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나중에는. 이건 이 문장은 쉽잖아.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으면 안 돼.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문장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문장들이라고. 그러니까 기본 연습을 하라고. 기본 연습. 재미 돼? 안 돼? 돼? 오케이. 됐죠? 자, 요거 한 번만 좀 해볼게요. 그는 연구가 세계 무역에 집중된 경제 사학자였다. 그는 그의 연구가 한번 해봐. 여기는 글로벌 트레이드가 세계 무역에 대한 연구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가야 돼요. center on이라는 단어가 뭔가에 집중하다. 여기서는 집중되다. 뭔가에 집중되다. 집중하다. 이런 뜻이죠. center on. 어떻게 돼? He was an economic historian.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Whose work centered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는 그의 연구가 여기에 집중된 역사학자이다. 오케이? 그는 그의 연구가 글로벌 트레이드에 집중된 역사학자이다. 경제 역사학자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어렵습니다. 연습하면서 익혀야 된다. 문법적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연습하면서 감각으로 익히세요. 자, 두 번째 갑시다. what.
우리가 앞에서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공부했거든. 앞에 선행사 있고 대시 나오고 뒤에 절이 나오는 형태. 근데 이 절은 무조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 기억나지? 이해하지? 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지. 뭐가 빠져있어?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빠져있을 것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은 목적어가 빠져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뒷절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 선행사와 that을 합치면 what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선행사와 that이 합치면 what이 돼.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지. 이 말 하나 가지고 선행사와 that을 합치면 what이 된다라는 말이 무엇을 내포하냐 하면, 그러면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 없어? what 앞에는 없죠. 이미 포함되어 있잖아. 그치? 당연히 선행사가 없죠. 두 번째, what 뒤에 있는 절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항상 문법책을 보면 that을 공부한 다음에 what이 나와. 무조건. 왜 이렇게 나올까? 야, 책을 쓰는 사람들, 문법책을 쓰는 사람들은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너네들이 조금 더 이해가 좋을까, 이해가 쉬울까를 고민해서 책을 낼 거 아니야. 책의 순서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that을 공부한 다음에 what을 공부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앞에만 잘 이해해놨으면 됐어요. what은 선행사 플러스 that이다. 그러니까 뒤에는 절이 나올 것이고, 뒤에는 당연히 이 절은 불완전할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알겠죠? 예,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what은 묶어서 하나, 묶어서 하나의 절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묶어서 하나의 절. 자, 이걸 기억해야 돼. 오늘의 킥은 이거야. 오늘 집에 갔을 때 이걸 기억해야 돼. what은 묶어서 하나의 절. 묶어서 하나. 뭔 말일까? 묶어서 하나. what이 나오는 순간 what이 품고 있는 절까지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봐야 돼. 이게 너네들이 영어 문장을 분석할 때 진짜 중요한 거야. 내가 진짜 100번을 얘기하는데 문법 문제 맞추자고 이 수업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우리 지문 읽자고, 지문 분석하자고 하고 있는 거라고. 다시, what은 묶어서 하나의 절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what 절이 나올 때마다 묶어서 가는 거야. 연습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what이 나왔지, 그지? 요렇게 묶어서 하나. 항상 what 절이 나올 때마다. 위에 있는 거 다 설명했고요. 자, 요거 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이제 that이랑 what이랑 나왔어. 우리가 매일 어려워하는 난제죠. that이랑 what이랑 구별을 하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that은 쓰임이 엄청 많아. 관계대명사로도 쓰이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일반 접속사로도 쓰여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돼. 첫 번째, that과 what을 구별하려면 첫 번째는 선행사의 유무를 먼저 보셔야 돼요.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봐야 돼. 선행사가 만약에 있다, 답은 100% that. 답은 100% that. 선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that. 두 번째, 선행사가 없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선행사가 없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다 돼. 자,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야. 자, 근데 이때는 선행사가 없을 때는 that일 수도 있고 what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that의 경우에는 접속사 대신, 그러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what인 경우에는 관계의 대명사, 그러니까 불완전 문장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that과 what을 구별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 앞에 성형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that으로 가는 것이고, 없다면 뒷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따져서 what과 that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갑시다.